증여와 상속을 비교했을 때 그럼 뭐가 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이 쌉니다. 하지만 상속은 내가 죽어서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럼 죽어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3회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부동산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한 네오비TV의 특별 생방송 2부에서는요. 우리 황규철 세무사 모시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황규철 세무사는요.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의 전임 교수로 계시고요. 자, 다음에 부동산 세금 설계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에 꼭 필요한 부동산 세무 관련돼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텐데 현직 참세무법인에서 송파지점에서 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얘기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관련돼서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데요. 자, 오늘 그 부동산 중개업에 꼭 필요한 세무와 관련돼서 우리 황 세무사의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인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초보 공인 중개사 혹은 그래도 조금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무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인 황규철 세무사고요. 두 번째로 저는 한국 서울시의회 세무자문위원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 네오비에서도 강의를 지금 한 8년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외식업협회에서도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거나 강의를 듣는 중에 혹은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고 나서 혹시 황규철 세무사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검색창에 황규철 세무사를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단계별 세금 체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단계별 세금 체계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해가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를 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이전했을 때 이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듯이 취득 시 발생되는 세금이 있다면 취득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취득세 부분을 간단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서브택스까지 하면 3.5%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기준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일단은 취득세가 1%에서 3%로 정해져 있고요. 반대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일단 지금 몇 프로일까요? 8%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에서 3% 정도의 세금을 내고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8%로 추징이 된다. 가산세까지 불어져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조정을 또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을 취득을 한다면 우리는 또 12%의 취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또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반대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 12%. 하지만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일반 세율로서 1% 내지 3%로서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주택이지만 또 반대로 상가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4% 내외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일단은 취득세가 9% 정도로 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득 시 발생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유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산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던지 간에 기준시가에 따라서, 공시가에 따라서 재산세가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보유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 지금 이번 달에 가장 핫한 세금이죠.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라고도 하죠. 종합부동산세. 자, 저번 주부터 고지서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아, 이건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왜 이렇게 뭐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것도 종부세도 공시가 기준, 6월 1일 기준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의 공시가, 기준시가에 따라서 종부세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잘못 고지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부과가 된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챙겨서 지금 빨리 정정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만큼 좀 쉽지 않다. 요즘 예전 문재인 정부 때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 때문에 종부세를 좀 많이 줄여나가고 합산 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막바지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제도가 좀 바뀌면서 아파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있지만 10년짜리로 등록을 해야 된다. 더불어서 지금 등록을 하더라도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물건이 아닌 이상, 다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이 아닌 이상 지금 등록해도 종부세는 빠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말하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을 지금 10년짜리로 등록한다? 그럼 종부세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종부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게 아파트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이어야 하는 물건 중에서 10년짜리로 등록한다면 종부세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파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증여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종부세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종부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말고 또 다른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소득세입니다. 자,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임대를 했을 때 발생되는 월세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 상가로 나눠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주택 같은 경우에 상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 받든지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만큼 세금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면 주택을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을 때 발생되는 월세가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크게 1주택과 1주택이 아닌 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1주택과 다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1주택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1주택자는 월세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일단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없는 거죠. 하지만 1주택자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이 되는 물건에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두 번째, 그럼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월세를 받는 경우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월세가 1년간 연 2천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월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나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다. 근데 다른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 사람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월세 2천만 원 이하를 받는데 다른 소득에서 좀 높은 소득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분리과세로서 월세는 월세대로 다른 소득은 다른 소득대로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월세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월세를 받을 때 내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세무사님, 그러면 내가 월세를 이 정도 받는데 얼마 정도 세금을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개개인마다의 상황이나 개개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고 다른 소득의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예상한다면 평균적으로 1년 월세에 한 달치 정도는 세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적게 내시는 분도 있고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치 정도의 종합소득세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유했을 때에 대한 세금 세 가지 또 말씀드렸고 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네 번째로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부가세. 이거는 조금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또. 자, 상가를 임대 놓느냐, 주택을 임대 놓느냐.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주택을 임대 놓게 된다면 부가세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가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월세를 받는다면 부가세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일반 과세자라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플러스로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부가세를 준비하셔야 된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차인한테 받아다가 그대로 부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주, 건물주가 세금을 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뭐 내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임차인에게 받아다 납부한다. 하지만 또 하나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내는 게 아니라 4번 정도 뭉탱이를 한 번에 좀 4번을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 또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종합소득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약간 상충되는 개념으로 약간 좀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개인이 갖고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월세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법인이 갖고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 월세를 받고 그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지부가 된다. 그렇게 보유했을 때 세금 약 5가지 정도 받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세금 말고 뭐 여기 어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 규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과태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니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유했을 때 말고 이제 내가 이전했을 때 요거에 대한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전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도세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양도소득세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판다고 해서 모든 게 모두 양도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서 팔았을 때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장 이 취득시, 보유시, 이전시 중에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지라고 한다면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얘기들이 많고요. 보통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한 16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은 강의해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도세 세금 절세 방법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시 발생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전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 뭐가 있을까요? 바로 증여세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고 넘기는 것, 유상으로 넘기는 거를 우리는 양도라고 합니다. 그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게 되고요. 반대로 증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상으로 줬을 때 그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본 주체자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증여세 이것도 하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이제 증여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2가지 정도가 크게 많이 바뀌는데 이 첫 번째로 바뀌는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취득세가 바뀝니다. 취득세가 지금 현재는 시가 표준액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낼 때 기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상당액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만큼 세금이 취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 많게는 2배에서 3배가량.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실무에 접하는 저로서는 10월, 11월, 12월 달 아마 증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증여 2월 과세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5년간 팔 수 없어.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5년간 팔 수는 있습니다. 팔 수는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샀던 부동산의 금액은 1억 원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1억 원에 샀어요. 근데 이번에 증여를 할 물건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 5억짜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증여 받은 사람이 5억짜리를 팔려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녀가 5억짜리를 받은 자녀가 이 10억짜리를 판다고 했을 때 5년 이후에 판다면 10억에서 5억 차이만큼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10억과 1억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2월 과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 5년이라는 기준이 내년에는 10년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10년 동안 못 팔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올해 만약에 증여를 할 예정이거나 그런 이슈가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전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상속세입니다. 자, 증여와 상속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증여는 내가 살아생전에 주는 거를 증여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상속인들이 가져갔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이거 증여와 상속을 좀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주고 싶은데 상속세 얼마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살아 생전에 주는 거는 증여,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는 거는 상속,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상속세, 증여세.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여세가 싸요? 상속세가 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천편일률적인 답은 상속이 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직계 비속, 내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줄 때 일단 기본 5천만 원 정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억 공제가 가능하다. 5억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기본 10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10억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30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을 비교했을 때 그럼 뭐가 싸요? 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이 쌉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상속은 내가 죽어서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럼 죽어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세금을 줄이려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물론 지금 흐름상 좀 쉽지 않겠지만 이게 10억짜리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세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10억짜리를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내가 죽었을 때 자녀가 다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때 10년 내 증여했던 거를 얹혀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10억, 이때 내가 죽었을 때 얹어서 세금 계산했을 때 이 부동산 자체가 10억이 아니라 한 30억짜리가 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얹어서 계산을 할 때 10억짜리로 계산을 해야 하느냐, 30억짜리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억짜리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증여를 미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반대로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10억짜리 부동산이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이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견 지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을 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 세 가지를 좀 봤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법인세 및 추가 법인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양도상속 증여, 이 부분은 내가 개인으로서 개인에게 주는 세금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 같은 경우, 이거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3자한테 팔거나 뭐 어떤 사람에게 팔거나 라고 했을 때 이 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이게 설령 상가든 주택이든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어떤 건든 상관없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법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라면 우리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추가 법인세 20% 혹은 10%를 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단계별 세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